이렇게 넘쳐나는 인이 배설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잘 가는 데가 혈관입니다. 혈관, 석회화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주요한 혈관들이 있죠. 뇌혈관, 심장혈관. 뇌혈관과 심장혈관 각각 문제가 되면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콩팥 환자 혹은 평소에 콩팥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 괜찮은 혹은 적절하게 권고될 만한 식단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륨과 이제 짝이 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칼륨보다 조금 더 유명한 것이 소금이 될 텐데요. 소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금의 경우에 하루에 소디움, 나트륨 기준으로 2g 미만, 몰 단위는 90m몰 미만, 그리고 소금, NaCl이죠. 기준으로는 5g 미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소금이 이슈가 되느냐 한다면 칼륨과 반대인데요. 칼륨은 많이 섭취할 경우에 혈압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나트륨은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소스가 없죠. 육지에 있는 것들을 채취한다든지 해서 그냥 드시게 된다면 약 1.73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경우에는 12g에 육박할 정도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에스키모의 삶을 사시던 분들은 거의 소금 섭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키모인에게는 고혈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의 유병률과 소금 섭취량이 상당히 비례한다는 것은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 기준으로 100m몰의 경우에 약 2000mg에 해당하고요. 2000mg의 나트륨은 약 5g 정도의 소금에 해당하는데 이 5g 정도의 소금은 한 티스푼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정도 허용되는 양은 한 티스푼 정도의 소금이겠죠. 그럼 생각보다 나는 밥 먹을 때 따로 소금 안 치는데, 난 쓰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에는 기본 소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혀 소금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갈 수는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압은 잘 떨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소금을 적게 먹으면 단백뇨도 줄어듭니다. 단백뇨라는 것은 소변으로 빠지는 단백질을 의미하죠. 단백뇨를 줄이는 전통적인 약제는 ARB나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라스 블로케이드가 있는데 저염식과 라스 블로케이드를 한다면 시너지즘이 있다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하면 소금을 줄이면 단백뇨가 줄고 혈압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콩팥에 유리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소금을 줄였기 때문에 좋아졌다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의 진행에 있어서 단백뇨가 늘어난다든지 혹은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과랑 상관없이 소금 양은 줄여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꽤 유명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유명하지 않은 말씀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은 우리 몸에서 뼈를 구성하는 일종의 전해질인데요. 뼈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칼슘만 모르실 텐데 칼슘과 인이 같이 붙어서 소위 석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가 구성 요소가 되죠. 평균적으로 인, 포스포러스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1500ml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1500ml. 사실 저도 와닿지는 않습니다. 1500ml라고 하는데 문제는 뼈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고작 200ml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ml를 필요로 하는데 1500ml를 먹고 있다. 자, 흡수가 되지 않은 채로 나가는 건 400. 몸에 있던 200이 추가적으로 대장, 소장 등으로 나가서 나오는 게 200. 다시 말하면 1500 중에 600 정도는 몸 밖으로 나갑니다. 900이 남죠. 900은 소변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 200 정도만 필요한데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그 인을 배설을 할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나쁘다면 인 배설이 되지 않겠죠? 인 배설은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했을 때 70 혹은 60 굉장히 비교적 콩팥 기능이 유지됐을 때부터 사실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인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 배출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FGF23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FGF23가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몸에 쓸데없이 쌓이지 않도록 인을 배설하고 있는데 FGF23가 열심히 일을 해도 버거울 때 우린 드디어 PTH,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한 45 정도에 해당될 때 역할이 시작됩니다. 45보다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결국은 인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구처가 기준 30보다 나빠지면 인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은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겠죠. 이렇게 넘쳐나는 인이 배설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잘 가는 데가 혈관입니다. 혈관 석회화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주요한 혈관들이 있죠. 뇌혈관, 심장혈관. 뇌혈관과 심장혈관 각각 문제가 되면 중풍,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밝혀야 하는 주요 성분에 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콩팥 환자들용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료들조차에서도 인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어쨌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을 적게 섭취할 수 있을까? 혹은 인 섭취가 힘들다면 흡수를 좀 저해하면 어떨까? 맞습니다. 실제로 콩팥 나쁜 분들이 인이 올라갔을 때는 쓸 수밖에 없는 약입니다. 인 저하제라는 게 있고요. 혹은 인 결합제입니다. 흡수는 되지 않고 인과 반응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약인데요. 인 자체가 정상인 분들에게 조금 더 억지로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칼슘 위주의 인 결합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 석회화가 늘어났고요. 칼슘 베이스가 아닌 인 결합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콩팥 나쁜 환자분들한테 드려도 약으로 컨트롤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 결합제는 소화 식이장애 그리고 변비 등이 잘 유발되기 때문에 대변이 충분히 나가지 않는다면 흡착되어 있던 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따라서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적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유통기한을 길게 하는 보존 식품들의 인이 많습니다. 이노가닉 포스페이트가 많고요. 이노가닉 포스페이트는 흡수율이 90%를 상회합니다. 먹는 족족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먹는 소위 인스턴트 식품들 거기에는 인이 좀 많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유제품 중에서 사실 흰 우유는 그렇게 심각한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치즈 혹은 요구르트와 같이 비교적 유제품 중에서도 유통기한이 좀 길 것 같은 그쪽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2024년 KDO 가이드라인에서도 참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식물성 단백질 혹은 식물성으로 흡수하는 인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50% 미만입니다. 이노가닉 포스페이트에 비하면 차원이 다르죠. 따라서 어려운 약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인 관리까지 하신다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루에 몇 컵의 물을 먹는 게 좋습니까? 가 됩니다. 사실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물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완전히 맹물을 마시는 경우보다는 미네랄 워터를 보통 마시죠. 거기에 일정량의 전해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커피도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물입니다. H2O죠. 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연구들 다 분석해봤더니 물을 많이 먹는 것과 생존율의 관련성이 없더라. 가 됐습니다. 하지만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는 조금 줄일 수 있겠더라 정도로 나와 있어서 굳이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루에 대여섯 잔의 물 정도는 좋다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 나쁘거나 그거보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서 꼭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적어도 콩팥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더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먹지 않을 때 콩팥은 도움을 받습니다. 소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물인데요. 물의 경우에는 평소에 목이 좀 마르지만 좀 참는다 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소에 목이 타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느낌은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성적으로 탈수에 둔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내가 남들만큼은 먹어야지 정도의 생각은 꼭 하셔야 되겠죠. 물 역시도 아직까지는 얼마나 먹어야지 완벽하게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대여섯 잔 정도를 드시는 것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비교적 가장 안전한 물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속닥속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